책 33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자, 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도의 목적을 보시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목적으로 이 답을 주면서 이제 지문을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그렇게 돼 있죠. 책 47페이지. 지금 1단계를 보면 생리적 욕구 단계, 2단계는 안전의 욕구 단계,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단계,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목적, 여기에도 지금 그 목적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요양보호를 왜 하느냐? 요양보호사가 왜 대상자에게 가서 보호를 왜 해주느냐? 요양보호 업무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자, 2번째 줄에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답은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답인데 지문을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이제 아래에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 준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또 안전의 욕구를 충족해 준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맞은 것 같아. 대상자의 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목적은 위에 있는 게 맞아요. 2번째 줄에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답인데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지금 아픈 노인을 케어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프니까 아무 욕구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뭐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노인이지만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아픈 노인들이 첫 번째 느끼고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란 얘기예요. 자, 생리적 욕구는 뭐냐? 자, 우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몸에서 배고픈 거 바로 느끼죠. 슬프면 눈물이 나죠. 기쁘면 어때요? 웃죠.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죠. 그게 내 몸에서 생리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가 자라면서 성에도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1단계 생리적 욕구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노인을 케어하러 나가실 때에는 이분에게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느끼고 있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꼭 알아두게 보시면은 왜 우리가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알고 케어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시험 문제로 낼 때는 이렇게 한 2가지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출제를 할 수 있느냐. 자,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은 왜 우리가 이 욕구 단계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냈다면 답은 어떤 거냐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 1단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 중 어느 단계냐? 안전의 욕구 단계냐? 생리적 욕구 단계냐?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양보호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 단계까지 왔어요.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33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누가 지원하느냐? 요양보호사가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네. 자, 그래서 가입자는 그럼 누가 되느냐? 가입자는 우리가 가입자인 거죠. 전 국민이 가입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넘겨서요. 34페이지. 그러면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자,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눴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서 옳은 답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답은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자. 이게 답이에요. 15세 이상인 자만 대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65세 미만도 가능한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인성 질병의 종류도 쭉 나와 있죠. 노인성 질병의 종류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 지금 여기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65세 이상자들한테 해당이 돼요? 65세 미만자들한테 해당이 돼요? 65세 미만이신 분은 이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5세 미만자일 때. 주로 내용이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중풍, 뇌질환, 파킨슨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가. 선생님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도. 그래서 이 노인성 질병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65세 미만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앓고 있어야 되는 질병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 말은 노인성 질병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죠? 근데 이 노인성 질병을 선생님들이 읽어보지 않고 내용을 어떤 게 노인성 질병인지 모른다면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만약에 결핵이다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고혈압 노인성 질병이에요? 고혈압은 노인성 질병이 아닌 만성 질환이잖아요. 자, 고혈압이 걸렸다 그래서 거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고혈압이 있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합병증, 뇌출혈이 와버렸다든지 뇌경색이 와버렸다든지 그러면 그게 노인성 질병이긴 하나 고혈압이 원인이 된 거죠. 고혈압만 딱 가지고 노인성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여기에 가부터 서까지 딱 나와 있는 내용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그랬죠. 이건 제가 한 2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인정 신청을 어디에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인정 신청을 합니다. 본인도 가능하다 그랬죠. 아프신 대상자분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자, 대상자나 그 가족이 동의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청서? 노인 장교양 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서. 그랬더니 방문조사를 나온다고 했어요. 방문조사는 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방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2개의 항목을 체크한다 그랬죠. 그 52개의 항목도 숫자를 잘 가지고 문제를 바꿉니다. 52개를 25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 그래. 내가 책에서 분명히 읽었어. 25였던가 52였던가. 한 번 보고 가면 이제 이렇게 헷갈린 거죠. 2번 정도는 보고 가야 5자가 앞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개의 항목을 체크하는데 이때 이미 1차 판정을 한다 그랬어요. 1차 판정을. 조사표에 의해서 1차 판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사람과 제출하지 않을 사람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분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등급판정위원회라고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완료된다. 등급이 완료된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이 완료되기까지 며칠이 걸린다? 30일이 걸린다. 자, 넘길게요. 그럼 65세 미만이신 분은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해요? 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셔야죠. 왜? 65세 미만인 자는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다음에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등급 판정까지 36페이지 내용까지 지금 끝났어요. 그랬죠? 자, 37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그분들의 신체 상태라든지 심신 상태는 어느 정도냐. 그리고 점수라는 걸 받게 된다 그랬죠. 등급을 받을 때에는 인정 점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1등급은 자, 전적으로 거기에다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책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나요? 네, 좋은 책이네요. 제 책은 안 돼 있어. 자,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치매. 치매가 없으면 등급을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자, 장교양 인정 점수도 한번 봐보세요. 95점 이상은 1등급, 95점 미만과 75점 이상일 때는 2등급. 자, 그래서 75점은 이미 2등급에서 나왔으니까 빼버리고, 자,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자,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 지원 등급은